네, 강학습으로 완성되는 AI를 발표할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강학습의 직관적인 이해부터 큐러닝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강학습의 반복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왜 강학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강학습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핀 뒤에 강학습의 방법론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강학습일까요? 요즘 로봇팔, 챗봇, 자율주행, 영상 추천, SNS 이 같은 기술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발표할 강학습인데요. 이처럼 최신 기술들에 빠지지 않고 강학습이 반영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학습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강학습은 AI 학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정답 레이블을 갖고 학습을 하는 지도학습이나 정답 레이블 없이 학습을 하는 비지도학습,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강학습이 있는데요. 강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 다르게 레이블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보상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학습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한테 앉아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앉으면 저희가 간식을 주듯이 저희도 에이전트가 저희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를 좀 더 도식화해서 살펴보면 환경이 에이전트한테 특정 상태, 스테이트 S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 위에서는 강아지였는데요. 강아지가 특정 행동 A를 하게 되면 이 환경이 그 행동에 대해서 리월드, 보상을 주게 되고 새로운 상태를 에이전트한테 다시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런 강화학습 역시 학습을 위해서는 수식으로 나타내져서 학습이 진행될 텐데 이런 모델 학습을 위한 수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MDP,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저희는 강화학습을 위한 상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MDP는 무엇일까요? MDP를 사전적 정의로 말씀드리자면 불확실한 환경에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확률적 모델입니다. 너무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틀입니다. 특정 MDP 상황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MDP 상황으로 맞추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MDP 상황의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데 S, A, P, R, 감마 전이 확률, 보상함수, 감가율이 있습니다. 상태 공간 S는 환경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행동 공간 A는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집합이고 전이 확률 P는 현재 상태와 행동이 주어졌을 때 다음 상태의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보상함수는 상태와 행동이 주어졌을 때 즉각 보상의 기대값이고 감가율은 미래 보상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상수입니다. MDP 구성 요소 외에도 강화학습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궤도와 정책, 누적 보상이 있습니다. 궤도는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얻은 상태 행동 보상 시퀀스고 정책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누적 보상은 시작 상태에서 특정 정책에 따라 얻는 장기적인 보상 합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강아지 훈련을 적용을 시켜보면 상태 공간 S는 강아지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음, 서있음, 움직임이 있고 행동 공간은 강아지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앉기, 걷기, 점프. 전이 확률은 오른쪽 표와 같이
현재 상태 S와 행동 A 그리고 다음 상태 S 프라임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보상함수는 도메인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앉으면 플러스 10, 다른 행동을 할 경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보상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감가율은 이후 예시를 살펴보면서 알게 될 텐데 개인이 미래를 반영하고 싶은 만큼 감가율을 0부터 1 사이로 결정하면 됩니다. 궤도와 정책에 대해서도 예시를 적용해 보면 궤도 타우는 S0는 서 있는 상태고 A0는 앉기 그래서 리워드 1은 10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상태 S1은 앉은 상태가 됩니다. 정책 파이는 아래 표와 같이 현재 상태와 행동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른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NDP 상황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요. 바로 마르코프 프로퍼티 가정입니다. 마르코프 프로퍼티 가정은 다음 상태의 분포가 과거 전체가 아니라 오직 현재 상태와 현재 행동에만 의존한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는 과거를 너무 많이 알게 되면 학습이 어렵고 계산이 어려운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퍼티 가정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한 문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NDP 상황을 정의를 해봤고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강화학습은 결국 보상을 받으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밸류 펑션과 키 펑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보상을 많이 받는 행동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아지 훈련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강아지가 앉은 상태로 갔을 때 보상 플러스 10을 얻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많은 보상을 준다는 것을 심플하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함수로 바꾼 게 value 펑션입니다. value 펑션의 수식은 왼쪽과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특정 상태 S의 장기적인 기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폴리시, 정책대로 행동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는가를 나타내는 게 value 펑션입니다. value 펑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노드 S에서 시작을 해서 양쪽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퍼져나가면서 마지막에 리워드를 계속해서 얻어가는 예시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제 VS를 구하게 되면 먼저 위쪽 행동을 계산하면 1 플러스 감가율 0.9를 반영해서 0.9 곱하기 99 플러스 1 마이너스 4 아래쪽 행동은 20 플러스 0.9 곱하기 플러스 1 마이너스 30 플러스 0.9 곱하기 0.9 곱하기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10이 됩니다. 밑에 행동에서 이제 한 단계 스텝을 건너뛰었을 때는 0.9를 곱하고 두 단계 스텝을 건너뛰었을 때는 0.9의 제곱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제대로 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책 함수를 곱해서 이 값이 기대값으로 바뀌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외하고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다는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Q 펑션을 사용합니다. Q 펑션의 수식은 왼쪽과 같은데 이는 value 펑션에서 A0는 A라는 기존 조건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특정 상태 S에서 특정 행동 A를 했을 때의 장기적인 기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행동별 가치를 제공하게 되고 이에 따라 즉시 행동 선택과 정책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펑션 역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예시인데요. 이제 q 펑션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니까 위의 선택과 아래 선택을 나눠서 q 값을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되면은 QSA는 1 플러스 0.9 곱하기 99 플러스 1 마이너스 4 R에는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이 값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구했던 VS 값이 QSA와 QSB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무한히 길어지거나 스텝이 점점 많아진다면, 무한히 드러난다면 이 기대값을 저희가 이렇게 손수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벨맨 이퀘이션을 도입하여 이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벨맨 방정식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길어졌을 때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상을 더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쪼갤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밸류 펑션과 q 펑션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이는 특별한 무언가가 추가된 게 아니라 재기적인 요소를 더해서 방정식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기적인 요소를 더함으로써 저희가 무한한 계산을 하지 않고 한 스텝씩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벨맨 최적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앞서 나타냈던 q 펑션 벨맨 이퀘이션에서 기대값 대신에 맥스 행동값을 추가함으로써 최선의 행동을 하는 q 스타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q 스타 값은 벨맨 이퀘이션의 q 값이 지향해야 되는 값이고 특정 상태에서의 최선의 행동 선택을 했을 때의 q 값을 나타냅니다. MDP 환경 SA P 감마가 정해지면 벨맨 옵티멀 이퀘이션의 해로서 유일하게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q 스타 값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q 펑션으로 q 값과 옵티멀 벨맨 이퀘이션으로 지향점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Q러닝입니다. Q러닝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자면 미래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스텝씩 관찰하면서 Q값을 업데이트하자입니다. Q 펑션을 학습하여 각 상태에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정책을 얻는 것을 Q러닝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정책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Q 펑션을 학습해서 Q 스타 값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Q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Q를 학습해서 Q 스타에 최대한 근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까지 아는 선에서 최적의 Q 스타를 정하고 Q를 Q 스타에 최적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가 Q 러닝의 수식인데요. 이제 대괄호 안의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Q 스타에서 Q를 뺀 다음에 학습률을 곱해서 기존의 Q에 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의 의미 자체가 Q가 Q 스타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수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수식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 수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다음 상태의 전체 행동 VS 프라임 중에서 최적의 행동 QS 프라임은
A'을 선택하도록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사용했던 예시를 계산해 보면 QS, A는 0.9 곱하기 99 마이너스 99 플러스 1 마이너스 4라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A 상태에서 보면 99가 가장 큰 행동 선택이기 때문에 99가 앞에 오게 되고 VS 프라임은 뒤에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을 합한 값을 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 MDP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밸류 펑션과 Q 펑션 그리고 Q 펑션을 학습하는 Q 러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려운 내용은 다 지나갔고 가볍게 강화학습의 반복론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 베이스드 방법입니다. 이건 앞에서 저희가 했던 큐러닝에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상태 S와 행동 A의 가치 함수 QS, A를 학습하여 최적 정책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정책은 Q값이 최대가 되는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Q값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이산행동 공간에서 효과적인데 이산행동 공간은 왼쪽과 오른쪽, 점프와 앉기와 같이 이산적인 행동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쉽게 구현이 가능한데 단점으로 상태 공간이 크면 테이블 관리가 불가하고 연속 행동 공간에서는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폴리시 베이스드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 폴리시를 직접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확률적 정책을 사용해서 다양한 행동을 탐색 가능합니다. 또한 확률적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 연속적 행동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레이블스 VPG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연속적 행동 공간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행동을 탐색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샘플의 높은 분산으로 인해서 학습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대되는 행동이 주어졌을 때 확률적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 분산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렴 속도 역시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터 크리틱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밸류 베이스드와 폴리시 베이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액터는 정책 파일을 학습하고 크리틱은 가치 함수 VS를 학습하여 크리틱의 평가 기반으로 액터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PO, A3C, 그리고 SAC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연속적이고 고차한 환경에 강하고 액터와 크리틱의 상호 피드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학습을 하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하고 구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술들인데요. 이 기술들은 실제로 강화학습을 적용함으로써 기존보다 정밀한 조작과 자연스러운 대화, 안전한 주행, 최적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 만족도 높은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최신 기술들에도 강화학습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나 강화학습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보상 설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보상을 최대한의 선택을 할 뿐 우리가 의도한 행동을 이해해서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 해킹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높은 방식이라면 그대로 행동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탐색 활용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요. 이제 더 좋은 행동을 탐색할지 아니면 이미 좋은 행동을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샘플의 비효율성이 존재합니다. 한 번의 환경 상호작용에서 얻는 학습 정보량이 환경의 모든 내용을 알기에는 적다는 내용입니다. 샘플은 한 상태에서 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을 얻는 이 한 시퀀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퀀스를 알았다고 해서 모든 상태와 모든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샘플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